무리한 쏠림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언론에서도 일부에서 하긴 하는데 무리한 쏠림에 의한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엔 무리한 공매도의 숏스퀴즈 때문에 그게 시장을 갖다 뒤흔들어 버린 영향이 됐고 그게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숏스퀴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숏스퀴즈가 끝이 나니까 주가가 도로 확 급락해버리는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모두가 다 막 흥분을 할 때는 오히려 좀 경계 신호가 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이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뜨거운 2차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정말 올해 23년에 굉장히 각인될 어쨌든 23년에 끝날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요.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었고 쉬다가 또 엄청 강했고 쏠림이 역대급으로 나왔고 또 지금은 이제 그 후유증을 좀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변동성이 커지고 떨어지는 거를 사실 저는 야 이거를 이제 뒤늦게 오신 분들이 참을 수 있나 이 변동성을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이 방송 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도 이제 2차전지 얘기를 꾸준히 계속 그냥 말씀을 드려왔었고 몇 번 이제 양극재 분석도 했었고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S 말씀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들어 누워 있지만 전액 섹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7월, 8월 현재 최근에 더 움직였었던 그 섹터의 동향,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일단 2차 전지가 굉장히 갑자기 급등을 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건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공매도 물량이 숏스퀴즈였었고요. 그게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제 확 튀어 올라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부작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한 쏠림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언론에서도 일부에서 하긴 하는데 무리한 쏠림에 의한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엔 무리한 공매도의 숏스퀴즈 때문에 그게 시장을 갖다 뒤흔들어 버린 영향이 됐고 그게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숏스퀴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숏스퀴즈가 끝이 나니까 주가가 도로 확 급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모두가 또 지금 이제 2차 전지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보면은 모두가 다 막 흥분을 할 때는 오히려 좀 경계 신호가 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2차 전지의 최근 주가 움직임은 그 숏스퀴즈의 부작용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숏스퀴즈와 관련된 것들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소위 공매도 물량이 1조 4천억이 넘었었습니다. 1조 4천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상당히 큰 물량이었었고 그 물량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지금 커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분간은 일단 단기 고점이든 아니면 뭐 중기 고점이든 일단은 고점은 나온 것 같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이게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지금 3분기도 2차 전지 섹터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LNF라든지 이런 쪽 그 컨퍼런스 콜한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3분기도 실적은 그다지 이제 확 반전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Q는 괜찮은데 P가 좀 떨어지는 네네, P가 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을 했었어도 올 초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여전히 10배선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 이제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를 감안을 하고 가실 거냐 아니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좀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지금 구간부터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 지금 그림은 제가 공매도 포탈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뭐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전 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1조 4천억까지 쭉 늘어났었던 거에 대한 거 그런 그림을 갖다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7천억까지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뭐 제가 다시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BM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뽑아왔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한참 그 공매도가 심했을 때 순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과도하게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아시지만 코스닥 그 순번에서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가 7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3,500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1조 2천억, 이게 1조 4천억까지 갔었는데 그나마 줄은 건데요. LNF도 보시면은 뭐 3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소 쪽을 보시면은 1위, 2위는 다 2차 전지인데 3위에 삼성전자가 들어있는데 금액을 보시면 5천억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대평가됐느냐 안 되느냐는 차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이거 역시 지나치게 쏠림이 들어가 있었던 측면에서 이제 반대 스퀴즈가 터진 거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란 얘기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전히 그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어떤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유럽 쪽에서 좀 슬로우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여전히 10%가 안 되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이게 시장이 지금 개화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다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ESS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림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지금 밸류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은 IRA이지만 지금 유럽은 CRMA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지만 중국이 많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 미국보다는 허들이 생각보다는 낮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CRMA에서 특징은 뭐냐면 배터리 리사이클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쪽은 광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쪽에서는 미국처럼 어떻게 뭐 광물을 딱 정해진 데서 안 하면 규제한다 이게 없고 또 유럽은 미국보다는 그래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질출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얼마 전도 아니 몇 달 전에 CATL이 그러니까 유럽 쪽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얼마를 투자해서 거기 진출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냐면 선수주가 없이 일단 지어놓고 거기서 영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 가지고 올라오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게 처음에 프로젝트 짤 때부터 합을 맞춰 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보통 한 3, 4년의 일정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장을 지어놓고 하겠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영업이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범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유럽 시장 역시도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그렇게 불리한 시장 아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도 우리 전기차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ESS 특히 미국 쪽에서 이제 LFP 배터리 얘기를 하는데 LFP 역시 미국으로 중국 업체가 들어가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IRA법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거시안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포드가 지금 CATL로부터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배터리 공장 지으려고 하는 것도 공화당에서 지금 발목 잡고 늘어지는 것처럼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그쪽에 진출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성장을 해나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만의 독주는 아니더라도 유럽 업체도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업체도 있고 미국 들어가거든요 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시장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측면에서 포텐셜은 분명히 있다. 다만 지금 실적도 약간은 슬로우해지는 단계이기도 하고 수급적에 이런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슬로우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배터리 쪽 관련된 투자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이럴 때 올 연말 안에 좀 주가가 많이 좀 기간 조정도 받고 슬로우해진 상황이면은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확신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장기 투자로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MSCI 편입 이슈 나와가지고 주가가 한번 다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일정 부분 현금화 시키시든 아니면 시키셨다가 나중에 진입을 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상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거지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변한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엔솔이나 LNF나 에코프로 콩코를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좀 슬로우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 이유는 소재 가격 인하로 인해서 판가 약세에 대한 거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있고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지만은 Q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3분기가 저점이고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요건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진입 없으신 분들의 진입 시점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럴 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엄청 큰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쪽에서 피하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길게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 1억, 그래서 5천만 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10억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도세 빼게 되면 거의 2억 5천 이상을 세금을 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노이즈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작년과 다른 점은 대주주 양도세가 그전에는 가족 합산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에코프로 같은 주식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나왔을 때처럼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가 이제 변동성이 생겨나니까요. 고민들이 크죠.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도 뭐 그때는 제가 귀에 안 들리고요. 이렇게 급락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워낙 강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업력이 오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장이었습니다. 그죠? 뭐래 올라가는데 그죠? 예. 근데 뭐 전문가들도 사실 주가 올라갈 때 초기부터 이 주식이 좋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신뢰를 안 줬던 측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어쨌든 고민이 많은데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제가 질문하는 입장에서 궁금했던 몇 가지 해결은 됐고요. 일단 그러면 오버슈팅에 의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성장성이나 2차 전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여전히 없다. 그죠? 네. 네네. 갑자기 전기차가 이제 아니다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상당히 수급 이슈로 인해서 오버슈팅 됐던 것이 이제 쿨다운되는 기간이 필요하다. 네네. 그 기간이 과연 언제쯤일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분기 밀린다면 좋은 매수점이 될 수 있다 보신 거고 가격 조정은 사실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 그죠? 고점에서는 뭐 지금도 뭐 고점 비교하면 한 30%씩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가격은 사실 얘기하기 없고 그럼 마지막 질문은 2차 전지 중에서도 그러면 다시 뭔가 좀 숨고르기 하고 갈 때 패턴이 누가 주도해야겠는가? 지금 기존의 주도주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이들이 다시 이제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사실은 아까 그 공매도 보여주셨지만 LNF 같은 거 사실 오른 것도 없이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라든지 그 안에서 뭔가 좀 새로운 또 모색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똑같습니다. 네. 저는 똑같다라는 게 2차 전지 쪽에서 탑픽은 포스코홀딩스다.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PBR로 여전히 1배가 안 된다. 1배를 갔다가 구경만 하고 왔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국내 외국계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9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40만 원대 여전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 40만 원대 제시하는 쪽은 뭐 여전히 철강으로만 보는 거고 2차 전지 밸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리포트들을 읽어보면 리튬 가격을 얼마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차별을 놨는데 그건 리튬하고 그 철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밸류체인 전반이라는 게 결국은 성장과 관련된 궤를 같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포텐셜 충분하다. 그리고 철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 철강 역시도 그린 철강을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하이렉스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수소하는 법으로 해서 수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선 작업 그 철강을 갖다가 이제 그 구워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을 갖다가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지금 이제 파일럿 테스트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소를 한 30% 정도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100%까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만약에 구체화돼 가지고 생산을 본격화한다면 일부 제품은 이걸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글로벌 철강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철강에 대한 섹터의 재평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2차 전지 쪽에서는 여전히 그냥 그 주식 그게 탑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전에
한번 된통 악플에 시달린 적이 있긴 하지만 예. 2차 전지 고민이 많으신 상황인데요. 네. 중심을 잘 잡아주셨고요. 물론 이제 1박 2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1박 1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긴 호흡으로 보는 훈련, 네. 트레이딩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긴 호흡으로 이제 큰 수익은 사실 그런 거 크게 붙잡고 가는 게 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